우리 지갑 속에 늘 하나씩은 있는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 이게 한 나라 경제를 통째로 뒤흔들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 편리함의 상징이었던 신용카드가 어떻게 수백만 명을 빚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지 바로 2003년 카드 대란의 모든 것을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정부 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통제불능의 재앙으로 번져나갔는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처음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시작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전국적인 광기로 번지고 결국에는 거대한 부채 함정이 되어버렸는지, 그 붕괴의 순간과 그 뒤에 남은 깊은 상처, 그리고 우리가 얻은 값비싼 교훈까지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가볼까요? 때는 1997년, 우리가 흔히 IMF 사태라고 부르는 외환 위기 직후입니다. 다행히 수출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문제는 국내 경제였어요.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하느라 바빴고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까지 하면서 지갑을 꽁꽁 닫았죠. 이렇게 내수 소비가 죽어버리니까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경제 전체가 돌지 않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부가 이거다 하고 꺼내든 카드가 바로 신용카드였습니다. 와,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었거든요. 첫째, 당장 주머니에 현금이 없어도 카드로 물건을 사게 만들어서 죽어있던 소비를 살린다. 둘째, 사람들이 자꾸 현금만 쓰니까 세금 걷기가 어려웠는데 카드를 쓰게 만들면 모든 거래 기록이 남으니까 세금 확보도 쉬워진다. 어때요? 정말 그럴듯하죠? 적어도 처음에는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성공을 넘어서 폭주하기 시작했죠. 이제부터 이 기발했던 아이디어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와,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규제를 풀어버립니다. 1999년에 카드사가 돈 빌려주는 현금 서비스, 이거 관련 규제랑 한도를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심지어 신용카드로 돈을 쓰면 연말정산 때 세금 깎아주는 혜택까지 줬고요. 2000년에는 아예 길거리에서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걸 합법으로 만들고 카드 영수증으로 1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이벤트까지 열었습니다. 이건 뭐 거의 국가가 나서서 제발 카드 좀 팍팍 긁어주세요 하고 등을 떠민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결과는요,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1999년에 3,900만 장이던 신용카드가 불과 3년 만에 1억 장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거의 3배가 늘어난 거죠. 당시 경제활동 인구를 생각하면 성인 한 사람당 카드를 서너 장씩은 기본으로 들고 다녔다는 계산이 나와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단순히 경제정책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사회현상이 됐습니다. 아마 이 광고 카피 기억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게 그냥 광고가 아니라 시대의 주문 같았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같은 유명한 광고들도 다 이때 나왔죠. 마치 신용카드 한 장만 있으면 누구나 드라마 주인공처럼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을 온 사회에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그 환상에 맞춰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1999년에 90조 원이던 카드 사용액이 단 2년 만에 443조 원으로, 와, 거의 5배가 뛴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정부의 목표대로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화려하게만 보였던 소비 축제, 그 이면에는 아주 어둡고 위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거품의 실체, 그 위험한 기반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어두워질 거예요. 그 비밀을 푸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돌려막기입니다.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이 카드 빚을 저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받아서 막고 저 카드 빚은 또 다른 카드로 막는 그런 방식이에요. 빚으로 빚을 갚는 정말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외줄타기였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과정은 너무나 간단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일단 카드사들이 너도 나도 카드를 마구 뿌렸어요. 뭐 소득, 직업, 그런 거 제대로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대학생, 주부, 심지어 무직자에게까지 그냥 사인만 하면 카드를 막 발급해줬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 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결제일이 다가오면 그렇죠. 또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빚으로 빚을 막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모든 카드의 한도가 꽉 차는 순간 파산으로 직행하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터질 게 터지기 시작합니다. 시스템이 삐걱거리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등이 바로 이 연체율에서 켜진 거죠. 2002년에 8.6%. 이게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기엔 충분한 아주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빚의 돌려막기 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정부도 뒤늦게 정신을 차립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조치가 오히려 재앙의 방아쇠를 당겨버리고 맙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거품이 터지는 순간이죠. 정부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린 거예요. 2002년 말부터 부랴부랴 카드 발급 기준을 높이고 현금 서비스도 다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좀 진정시키려는 의도였겠죠? 하지만 이건 돌려막기라는 아슬아슬한 생명줄로 겨우 버티고 있던 수백만 명의 숨통을 정부가 직접 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어지자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쇄부도가 터져나온 거죠. 그 결과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습니다. 2003년 신용불량자 수가 자그마치 372만 명으로 폭증합니다. 이 숫자 하나가 이 사태가 남긴 상처의 크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72만 명.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사람 6명 중에 1명이 신용불량자였다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6명 중 1명은 빚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회 전체가 마비될 지경이었던 거죠.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깊고 오래가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카드 대란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어떤 흉터를 남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1위였던 LG카드, 기억하시죠? 여기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결국 무너져서 신한금융에 인수됩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LG카드 사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외환카드랑 우리카드도 각각 자기네 은행으로 흡수 합병되는 신세가 됐고 삼성카드 정도만 그룹의 든든한 지원 덕에 간신히 살아남았죠. 참고로 이때 외환카드가 부실해진 게 나중에 론스타 사태라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태 이후로 내수 소비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우리 경제는 수출 대기업의 실적에만 목을 매는 아주 불안정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면서 나도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중산층의 꿈이 깨져버렸죠.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심해진 것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끔찍한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얻은 교훈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제도적 변화는 바로 KCB, 그러니까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는 개인신용평가 회사가 생긴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카드 대란 이전에는 금융사들끼리 고객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A카드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B은행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KCB가 생기면서 이 모든 금융정보가 하나로 통합됐고 한 사람이 자기 능력 이상으로 빚을 내는 걸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겁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어떻게 한 사회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2003년 카드 대란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눈앞의 경기부양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담보로 잡는 이 거대한 위험을 과연 감수할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이 고민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 아닐까요?